은퇴 후 가장 후회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쉬라고 시간을 줬는데 또 일하러 나간 것. 정년을 맞고 나서도 한숨을 돌리지 못하고 또 직장을 찾아 헤매던 그 시간.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또 일한 게 후회일까? 돈이 궁하면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뭔가 해야 덜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데 실제로 많은 70대 분들을 만나보니 그 후회의 진짜 의미를 아주 깊게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50대, 60대를 지나 이제 은퇴를 앞둔 분들, 그리고 이미 은퇴를 했지만 마음이 복잡한 분들께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사는 게 점점 길어지면서 은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재임하기 시작되는 무대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은퇴를 하면 쉬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시간을 맞아보면 불안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몰려옵니다. 아침에 알람이 울리지 않고 누가 나를 찾지도 않고 나를 기다리는 일도 없고 누군가 나를 부르던 이름도 사라지고 나니 그 공백이 너무 커서 견디기 어려운 그런 느낌. 그 공백이 무서워서 우리는 또 일을 찾습니다. 해야 할 일을 찾고 해야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하지만 정작 많은 70대 선배님들은 말합니다. 그때 잠깐 쉬었어야 했다. 그때 좀 놀아볼 걸. 그때 나한테 시간을 좀 줬어야 했는데 왜 또 일을 했을까? 왜 또 나를 다그쳤을까? 그게 평생 사는 동안 가장 후회되는 일이라고요. 제가 몇 달 동안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70대 선배님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중 전북 익산에서 만난 박종현 어르신이 계십니다. 72. 평생 대기업 관리직으로 근무하셨고 퇴직 당시엔 존경받는 임원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3개월 동안은 정말 잘 지내셨다고 합니다. 아침엔 느긋하게 일어나고 오랜만에 부인과 산책도 하고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이제야 사람답게 사는구나. 이런 생각까지 드셨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놀고 있어도 되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채우지? 이때부터 불안이라는 그림자가 마음속을 흔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인의 소개로 작은 회사의 고문직을 맡으셨습니다. 월급은 적어도 됐고 일도 크게 어렵지 않았지만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달이 빠져나온 회사인데 다시 돌아가니까 이상하게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 그때부턴 다시 시계를 보면서 살았어. 출근이라는 이름 아래 또 누군가의 눈치를 보고 퇴직했는데도 여전히 이를 따라 살아야 하는 느낌이었어. 결국 건강검진에서 만성 스트레스에 의한 여러 수치가 나빠졌다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일을 그만두셨습니다. 그리고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후회해. 그때 그냥 놀걸. 왜 나는 쉴 용기가 없었을까? 왜 나는 나한테 시간을 주지 못했을까? 그게 제일 후회돼. 또 다른 분은 경남 창원에 사는 76살 김우식 어르신입니다. 교직에서 정년을 채우고 은퇴하셨습니다. 처음엔 편안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퇴직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말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금방 늙어. 뭐라도 해야지. 사람은 일해야 산다. 이런 말들이 계속 들리니까 김 어르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큰일 난다는 느낌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관에서 한글을 배우고 싶은 어르신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보람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웠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스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일을 하고 있나?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건가? 누구 눈치 보려고 이러는 건 아닌가? 그리고 그날로 모든 걸 멈추셨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불안했지만 7일째 되는 날 문득 생각이 들더래요. 산책 나가고 싶다. 공원 벤치에 앉아 바람 좀 쐬고 싶다. 그날 이후 김어르신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노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삶.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알았어요. 서울 강서구에 사는 71살 이경석 어르신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고 은퇴 후엔 아파트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일을 힘들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건 돈을 벌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움직이고 쉬는 시간엔 책 읽고 산책도 하고 내 페이스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은퇴 후의 일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일과 내 시간을 채우는 일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이었습니다. 왜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에 다시 일을 찾게 될까요? 또 왜 많은 70대들은 그 일을 가장 후회한다고 말할까요?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면 내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변의 시선과 말들이 우리를 계속 흔들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놀면 안 된다는 오래된 습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낭비한다는 생각, 이런 말들이 은퇴자를 불안하게 만들죠. 셋째, 시간이라는 게 너무 많아지면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공백이 사람을 가장 불안하게 만들죠. 하지만 이 공백을 어떻게 채우는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꿉니다. 놀아보는 시간, 멈춰보는 시간, 흐르게 두는 시간, 이 시간이 있어야 내가 다시 살아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중요한 시간을 두려움 때문에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그래서 70대 선배님들 모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은퇴하고도 또 일한 건 그때 가장 큰 실수였다고, 그때 좀 놀아봤어야 했다고. 그렇다면 은퇴 후에 정말 잘 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보내야 이 공백기가 두려움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될까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해야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일과 놀이의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바로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은퇴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가 후회했다는 70대 선배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도대체 은퇴 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무작정 쉬어야 하는 걸까? 아니면 적당히 일해야 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설계의 핵심은 일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쉬는 시간조차 의미를 따져야 했고, 재미보다 성과가 중요했고, 여유보다 책임을 앞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갑자기 찾아온 자유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은퇴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일이 아니라 나의 일상을 재정비하는 것이라고요. 특히 그동안 회사가 만들어주던 하루의 리듬을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일을 다시 찾는 이유는 수입 때문이 아니라 이 리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리듬이 없으면 하루가 붕 뜨고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감정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나를 다시 일자리로 이끕니다. 하지만 이때 다시 일을 시작하면 대부분은 말합니다. 아, 내가 또 같은 실수를 하는구나.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 아니었는데 왜 여기 다시 와 있을까? 그래서 후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삶을 두 가지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회복의 단계, 두 번째는 재구성의 단계. 회복의 단계란 그동안 쌓여있던 피로와 정서적 긴장을 완전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요구하는 대로 자고, 마음이 끌리는 대로 움직이고, 자잘한 의무에서 잠시 벗어나는 시간. 이 시간 없이 바로 일을 시작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쳐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회복의 단계를 죄책감으로 덮습니다. 놀아도 되나? 이렇게 쉬어도 되나? 남들은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70대 선배님들이 한결같이 말한 후회는 바로 이 단계에서 너무 빨리 빠져나왔다는 점입니다. 조금만 더 쉴걸, 조금만 더 나에게 시간을 줄걸.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재구성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비로소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는 어떤 속도로 살고 싶은지,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지 하나씩 다시 선택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과나 수입이 아니라 내 삶의 에너지 흐름에 맞는가, 내 건강과 감정이 견딜 수 있는가, 이 일이 나에게 의미와 여유를 동시에 주는가, 이 질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적당한 시간만 근무하는 단순한 업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역사회에서 가벼운 봉사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분은 전혀 다른 관심사에 뛰어들어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택들이 모두 나의 속도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들의 기준이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의 기준에서 출발하는 선택. 그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은퇴 후에는 하루의 구조를 너무 촘촘하게 짜지 않기를 권합니다. 너무 빽빽한 일정은 또 다른 형태의 일중독을 만들고 또 다른 후회를 낳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면 충분하다. 오늘의 나에게 꼭 필요한 일, 그 한 가지면 된다. 이 단순함이 은퇴 후 삶의 안정감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은퇴 후에는 관계의 질이 곧 삶의 질이라는 점입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직장 인맥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고 하면 피로만 쌓입니다. 이 시기엔 마음이 편한 사람, 부담 없이 마주할 수 있는 사람, 너무 가까워지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가벼운 연결이 오히려 더 오래 갑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느슨한 관계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가까워지지도 그렇다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이 거리감이 은퇴 후 마음의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차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퇴 후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설계해야 할까? 나에게 맞는 리듬은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어떤 삶을 다시 만들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편에서 더 깊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공감되셨다면, 그리고 지금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